오늘 사용량 241화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금주에는 주중에 노동절도 있죠. 모두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면서 실전사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 컨텐츠가 늘 그렇듯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누군가에겐 그래도 유익한 상식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오직 명리 얘기만 듣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코너일 수도 있겠습니다. 짧으니까 상식 하나 키워가시는 것 나쁘지 않을 거예요. 호모 아만스, 사랑하는 인간, 호모 오디엔스, 증오하는 인간,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죠. 동양의 성선설, 성악성을처럼 인간을, 속성을 이렇게 대비하는 것은 철학적 방법에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움베르토 마투라나라고 하는 칠레 철학자가 이 개념을 선점했어요. 철학자들에게 개념 선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호모 오디엔스는 대구대 역사교육학과의 나인호 교수의 증오하는 인간의 탄생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잘 잡으셨죠? 이 책에 보면 계몽주의, 과학적 분류법, 사회진화론 등의 이론이 증오하는 인간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켜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국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죠. 윤석열 등 내란 세력 일당들이 주창한 바가 뭡니까? 계몽이죠. 계몽령. 이 계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너희들보다 낫잖아. 스스로 타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그런 착각을 해야 계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몽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처럼 대단한 인간, 깨우친 인간, 탁월한 인간이 너희들을 가르쳐서 생각을 바꿔줘야만 해. 그래야 너희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나 아렌트가 말한 폭민이 우리 시대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무려 법원을 습격했죠.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 그들이 폭민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당연히 그들 안에 내재된 이 증오하는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누군가가 깨웠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 욕망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진 존재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을 그들 입장에서는 계몽, 우리 입장에서는 부추겨서, 충동시켜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에 복무하도록 만듭니다. 그랬죠. 왜? 자기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비판, 그것을 넘어선 비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탁월하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그리고 무속을 통해서 그걸 내가 증명받았어. 그런데 감히 나에게 대들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건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명리학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정말 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명리 공부를 하고 있는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깨달음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듯하게 활용할 정도로 내가 배워서 익힐 수는 있겠죠. 어디 가서 깨달은 사람 흉내내면서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명략은 선하게 써야 해요.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처럼 인간은 복잡다단한 존재예요. 내부에 온갖 속성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어디에 가까워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는 인간에 가까워져야 하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도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우리 항상 사랑에 가까워져야 한다. 공부할수록 타인을 활용하고 그 활용되는 인간들로부터 뭔가를 얻고, 즉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배도 않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인간의 급이 굉장히 낮아지죠. 우리는 좀 더 신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명리 공부를 한다면. 왜? 이것은 하늘의 학문이기 때문이죠. 명리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유가에서 말하는 천명의 개념이든 묵가에서 말하는 천지, 하늘의 뜻의 개념이든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그가 만든 어떤 시스템, 그라는 것은 설계자적 개념이죠. 신이라는 용어는 굳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인간의 발명품이기 때문이죠. 그 설계자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 세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사주로 표현된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을 보면 우리의 이 현실 세계,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믿는 이 세계를 가상세계화 했잖아요. 그 안에서 로봇들이, 이 피지컬 AI들이 학습합니다. 우리는 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는데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눈 몇 번 깜빡하는 걸로 초인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없단 말이에요. 트리니티가 눈 몇 번 깜빡하면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리적 법칙의 그 한계에 지배당하는 물리적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앞으로 뭐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플랫폼들도 만들고 그러겠지만 이 가상 플랫폼에서는 물리적 법칙이 그대로, 이 현실 세계 물리적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했지만 그 시공이라고 하는 물리적 한계를 학습에 있어서는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뭐 1만 시간을 학습해야 돼. 그런 거 없다고. 알파고가 수백만 판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거거든. 그런 인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면서도 현상세계의 물리적 법칙이 작동하는 그런 가상세계에서 이 피지컬 AI들이 훈련을 받는다, 학습한다.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겠죠. 근데 가만 보면 그 코스모 플랫폼 자체의 어떤 그 초월적 버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AI 발전 속도를 보면 굉장히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에 가까워지는 한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넘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인간은 항상 소수의 인간이 이 한계 없는 무한의 권력 추종, 추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본능에 역행하는 주의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그런 절제되지 않는 본능을 억제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이상형의 근사치라고 볼 수 있는데 유지하고 갖고 가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우리는 이번에 또 한 번 해냈죠.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 역사상 최고의, 이 대선 경선 역사에 있어서의 최고의 지지율로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갈, 우리를 이끌어갈, 그래서 만들 우리 미래의 모습,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잘할 겁니다. 이민이민 경술이모 여명이죠. 이렇게 어린아이의 사주를 봐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떤 영상에선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이, 만인의 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사주를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찍 보지 않았다면 그런 진로를 일찍 발견해서 나아가기 어렵죠. 세계적인 대스타들은 항상 그 아역배로 출발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 집안도 좋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부모가 지지, 후원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 그럼 그쪽으로 가야죠. 이민이민, 자, 편지의 세상인데 월과 연이 동일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죠. 식신생재해야 되는구나. 나 양팔통이네. 아, 여자인데 양팔통이야. 남자다. 이런 개념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여기 끌어온 이유는 우리 제자분들과 함께 학회 범라들이 경복궁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 과거 시험조로 제가 냈고 그것을 상품을 걸고 뒷풀이해서 퀴즈로 냈었어요. 한 분이 맞히셔서 대상 선물을 가져가셨죠. 편재 세상, 돈의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제가 아니라 편재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잘 만들어내면 그것에 한계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고정된 돈이라기보다는 내 능력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재물. 원래 편재가 사업성, 지배성 이런 속성을 갖고 있죠. 역마성도 갖고 있습니다. 편재는 사부시대 깃발꽂기 생각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식신이 현관에 떠 있어. 얼마나 어린아이가 예쁘겠냐고. 자기를 막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재롱 떨고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도 있는데 식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술괴강 프로페셔널 해야죠. 식신 프로페셔널한 진로에 내가 달인이 되어야 돼요. 장인이 되어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로를 일찍 발견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사주가 인옷을 관국을 짜고 있어요. 그것을 일지에 전부 담아요. 돈도 담고 명예도 담습니다. 부도 담고 명예도 담아요. 잘 키워야겠죠.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식신에 근이 없다. 일간에 근이 없다. 그런 걸 보겠죠. 얘는 뭐하고 있나? 다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천간이 일기격이죠. 을경합, 부를 추구하려고 하고 정화, 명예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예를 추구하면 정해만 재물은 가볍게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양팔통에 식신이 이렇게 있으면 덩치가 앞으로 커지겠죠. 살이 찝니다. 근데 살이 찌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겠죠. 그거 운동을 통해서 근력으로 다시면 어때요? 덩치가 큰 그런 운동선수가 되겠죠. 근데 덩치가 살이 찐 것을 이 체력으로 반드시 이렇게 승화시켜야 되는 그런 운동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 공망이죠. 공망이라고 해서 못 쓴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여기에 이 재성이라고 하는 돈도 되지만 시장도 되고 영역 터전도 되고 그죠? 내가 플레이하는 공간 영역 터전 이란 말이에요. 땅이에요. 말 그대로. 거기에 풀이 엄청 깔려 있잖아. 공망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가고 저기에 있다가 여기로 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국내의 모습이나 해외의 모습이나 똑같네. 인목 위에서 내가 플레이 하잖아요. 뭔가 느껴지세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브랜드를 가지면 돈이 잘 끌려오겠죠. 그죠? 먼저 명예를 얻어라. 유명해져라. 그러면 돈은 알아서 끌려올 것이고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그것을 전부 다 담습니다. 담아서 나하고 경쟁하는 양인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죠. 내 정관으로.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식신의 근이 운에서 옵니다. 그죠? 이 칠대운의 신축, 축토를 배우고 있는 신금인 거죠. 축토 자격을 갖고 있는. 얘가 이 설토를 축술형, 형하면
그리고 축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내 명예도 뺏어가겠죠. 얘가 그걸 많이 담고 있는 애예요. 그죠? 내가 임명해서 배워야 해요. 양인들한테 지어가면서 내가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하느냐? 식신 운동을 배워야 하죠. 이 필드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살을 찌워도 돼. 열심히 운동해서 그것을 근력화해. 덩치가 필요해. 너무 날렵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제2의 박세리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편제가 육친으로는 부친이죠. 부친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 개념이 아니라 부친, 내가 플레이하는 모습, 국내에서 해외에서 플레이하는 게 일정하죠. 이 골프장 갔다 저 골프장 갔다 같은 환경 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친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입장에서 보면 정관, 나중에 남편성 이렇게 되겠지만 나의 명예,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죠. 그죠? 부친은 항상 붙어 다녀요. 이 사주가 이게 부친의 몸과 나의 몸이 항상 붙어 다니는, 그래서 박세리 연결이 이렇게 연상이 이렇게 잘 됐던 거죠. 이럴 때 이 경자, 상관 플레이를 하는 존재죠. 내가 인호수를 통해서 어때요? 많은 관인을 얻으려고, 관과 이 재를 다 담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떠한 자격을 취득해서 얘가 좌우충 내 것과 정면으로 대결하려고 하죠. 네 명예 내가 빼앗아 올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가 말하는 경쟁, 이런 수단이 되는 거죠. 경쟁의 모습,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드려 맞습니까? 술터는 놀고 있나요? 도국수,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본격적으로 이때부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 편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놀아주고 빌드에 데리고 나가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이의 아빠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고 골프 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좌절되어서 지금은 이 상관,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런 경쟁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어요. 얘가 같이 이렇게 키우죠. 플레이해서 열심히 키웁니다. 내가 내 타이틀을 뺏기지 않도록 내가 막아내고, 그런 것들이 다 경쟁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식신의 근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신명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특히 이제 17대 이럴 때가 이제 전성기야. 이렇게 정의도 얻고, 이렇게 식신근이 딱 와서 이제 진정한 나의 직업성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해인합 열심히 해서 키우고 플레이해서 이걸 갖고 끌고 들어오고, 이런 운으로 흘러갑니다. 잘 키워야겠죠?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플레이는 점점점 줄이면서 내가 일지가 딱 동하는 이 시기잖아요. 그죠? 무토 딱 올려서 그런 자결 가지고 이렇게 식신 제자들, 선수들을 양성하는 코치, 감독, 이런 지도자의 길을 또 걸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 이렇게 내 명예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명예전당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식신으로 내가 정관도 편관도 획득해서 명예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이걸 단순히 남편을 빨리 얻어야, 빨리 결혼을 해야 사회에 돈을 끌어올 수 있어. 옛날 방식의 해석이에요. 아빠의 관점에서 보면 아빠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가지면 전부 다 골프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사주의 어떤 가장 큰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모습은 골프 선수라는 것이 이 사주에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빠가 골프에 분해하냐, 골프 이런 거 뒷바라지하기 너무 힘들어, 관심 없어, 그럼 왜 해?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이런 쪽으로 그러면 방향을 트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는 너무 노는 걸 좋아해. 표현하는 걸 좋아해. 필드에서 해야 돼. 공망의 속성까지 다 활용해. 아빠가 골프를 좋아해. 골프 광이야. 골프 선수로 가려고 했어. 그러면 그 모습을 딸에게서 확인하고 싶겠고, 얼마나 저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잘 아빠가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조기 교육이 아주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얘기하기 보니까 아빠가 골프를 좋아해요. 이러이러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좋은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의 명리학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증오를 부추기고 타인들을 활용하는 수준 낮은 명리학, 그것은 저쪽 이상한 걔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밝고 아름다운 사랑의 명리학을 향해 가자.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